안녕하십니까. 사회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새만금 재개발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용어의 개념 및 문제 등장 배경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은 전라북도 군산시부터 김제시를 거쳐 후안군까지 섬들을 연결하는 방조제 또는 그 방조제가 건설된 지역을 말합니다. 간척이란 수면에 독을 쌓고 그 안에 있는 물을 빼거나 메워서 노추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보통 바다를 메우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호수를 메우는 것도 포함합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하면서 많은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반대로 현재 새만금 간척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새만금 간척 사업 재개발을 다시 시작한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 이후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논제로 공청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정부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어서서 마이크 안 돼? 밑에 아니 온 안 나오지? 나와. 말해봐 네. 정부 대표 구준석입니다. 저희 정부 측은 현재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반대로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새만금 개발 계획 중 1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최근 다시 새만금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만금을 재개발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찬성적 의혹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 기업 대표 정승환입니다. 새만금 재개발 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재개발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문제로 지적받아왔던 것은 개발 이후 환경 문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만금의 용지 개발 계획입니다. 일단 새만금은 크게 5가지 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5가지 권역들 중에서 재개발 이후에 크게 환경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친환경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있는 권역이 있는데 바로 환경생태용지입니다. 이 환경생태용지는 총 면적이 49.8km²이고 생태복원, 생태적 수질 정화 등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태계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역을 구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은 갯벌을 완전히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하지 않는 비매립 지역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의 비매립 지역은 31.87km²인데 간척 개발된 면적에 비해서는 적은 면적이지만 이는 광주 남구의 봉선동과 백운동 합친 면적의 약 10배로 좁다고 할 수는 없는 면적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 사업 이후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일어나는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반박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단체 배수정입니다. 간척 사업은 인위적인 환경 조성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생태의 보고로 알려진 갯벌을 파괴합니다. 대부분의 간척지 조성에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다량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큰 호수를 같이 조성하는데 방조제로 막힌 호수가 세월이 지나면서 오염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간척사업 계획을 취소하거나 심지어는 간척사업으로 육지화한 곳을 다시 방조제를 헐고 간척사업 이전의 자연상태로 되돌리는 역간척사업의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권역들이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척을 함으로써 보는 환경 피해를 간척지 넓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비매립 지역을 만드는 것으로 환경 문제를 줄이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기업 대표 정승환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척지 조성으로 인한 수질 관리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질 개선 방안은 크게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 수질 관리 방안으로는 새만금 위협 2단계 수질 개선 종합 대책 중 상류 수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 추진할 예정이지만 1.5년과 B.5년 대책, 가축 분뇨 관리 대책을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수 내 수질 관리는 배수 관문을 1일 주 야간 2회로 운영하여 수질을 관리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장기 수질 관리 방안은 단기 수질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LID 기법 적용을 통해 도시 B.5영원을 관리하고 농업 B.5영원을 관리 대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새만금호 내부 개발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혼해직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수관문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질 유지를 위해 새만금호 내 해수순환 최저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척 환경이 피해를 주고 환경 생태가 비매립 지역이 간척 이전의 갯벌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면적이라도 이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만금 간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태까지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를 중단하고 다시 역간척을 하는 것도 손해가 매우 큽니다. 게다가 역간척을 다시 한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도 역간척의 성공 사례는 드물고 역간척 이후 갯벌이 이전의 역할을 금세 다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간척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금방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또한 환경생태용지와 비매립 지역이 매립되는 갯벌 지역에 부분이 지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용지는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갯벌의 기능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대측 생태계 전문가 이왕희입니다. 새만금을 개발하게 되면 갯벌이 사라져 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갯벌이 하고 있는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어류 생산 및 서식지 기능이 있습니다. 갯벌은 물과 육지가 만나는 경계지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영양염료와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갯벌은 1차 생산성이 높고 생물 다양성이 높아 이에 의존하는 개체도 풍부합니다. 서해안 갯벌에 서식하는 어류는 230종, 계류는 193종, 새우류가 774종, 조개류가 58종 이상을 헤아립니다.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는 생물의 66%가 갯벌 생태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대부분의 어류가 먹이와 번식 장소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어업활동의 90%가 갯벌에서 직감점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갯벌은 자연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생태계 하나로 외양에 비하여 10배에서 20배가 높으며 농경지나 산림지역의 3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염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갯벌은 육상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에 의하여 부여한 물질의 농도가 높은 물이 갯벌에 유입될 때에는 갯벌의 가장자리에서 자라고 있는 식생이 요속에 떨어뜨려 부유물질과 그 밖의 여러 물질이 이곳에 퇴적됩니다. 또한 갯벌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에 의하여 화학물질이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어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시오 조간대 대상으로 한 갯벌의 오염 정화력 실험에 의하면 이 갯벌 전체가 갖고 있는 정화 능력은 25.km 제곱의 면적을 가진 인구 10만 명 정도의 도시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하수 종말 처리 시설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오덤 교수는 0.01km 제곱의 갯벌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21.7km를 정화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 수치는 우리나라의 새만금 갯벌에 응용하면 새만금 지구 갯벌의 정화하는 기능은 리터당 100mg으로 BOD를 정화할 수 있는 10만 톤 규모의 전주 하수 종말 처리장을 가정할 경우 약 40개의 하수 종말 처리 시설 능력에 버금갑니다. 이를 전주 하수 종말 처리장의 건설 비용인 172억으로 환산한다면 새만금 지구의 갯벌의 정화 능력은 총 가치 7,2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세 번째, 심미적 관광 기능이 있습니다. 갯벌은 사람들에게 사냥, 낚시, 해수욕, 아름다운 경치 등 레크레이션의 장소로 제공되기도 하고 자연 탐구, 조령 관찰, 학술 연구 등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경기만 아니라 천수만 일대의 갯벌을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적 특지의 남해안, 낙동강 하류에 형성된 습지는 철새들의 서식지이자 좋은 자연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홍수 태풍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갯벌은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 사이에 놓여 있어 두 환경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합니다. 갯벌은 홍수에 따른 물의 흐름을 완화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여 물의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흘려보냅니다. 또한 태풍이나 해일이 발생하면 이를 1차적으로 흡수하고 완화하여 육지 지역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갯벌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갯벌을 간척하면 이러한 기능을 누리지 못하므로 큰 물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만금 간척을 반대합니다. 찬성즉 반박 및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표 정승환입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이 갯벌을 간척하는 사업인 만큼 갯벌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갯벌의 서식지 기능과 갯벌의 심리적 관광적 기능과 수질 정화 기능 등은 새만금의 환경 생태 용지를 여러 용도로 나누어서 조성하였습니다. 자연 천이 구역과 자연 형성 유도 지역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지역을 조성하여 갯벌의 기능을 합니다. 이렇듯 새만금은 갯벌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새만금은 뚝 바깥 지역에 갯벌이 자연 생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조개를 개고 방문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 뚝 바깥 지역에 갯벌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리들이 뚝 바깥 지역의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은 면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본래의 기능인 서식지 기능과 심리적 관광 기능을 하는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파테쯤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 질문을 내용을 요약하자면 갯벌을 대체할 수 있는데 왜 갯벌을 개발하지 않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대체자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완벽히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갯벌을 개발해 일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갯벌의 기능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일부 갯벌의 기능을 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역할을 완벽히 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의 가치가 더 커 보이는 심리학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원래의 가치를 포기했을 때와 새로 얻는 가치를 비교할 때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척 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찬성적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업 대표 정승환입니다. 간척 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갯벌을 간척하는 과정에서 잃게 되는 갯벌의 중요한 역할을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갯벌의 역할 중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 사이에 완충작용이 있는데 이는 새만금의 각 권역에 분포하고 있는 환경 생태 용지를 핵심 지역, 완충 지역, 전이 지역으로 구분하여서 해결했습니다. 이 중에서 완충 지역이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를 완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로 갯벌은 조류에게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합니다. 이 역할은 일본역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핵심 보전 지역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갯벌이 제공하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생태 용지에서는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자연 천이를 유도하는 핵심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핵심 보전 지역은 사람의 출입이 특정 연구 관리 목적 이외에는 제한되어 있는 야생동물을 위한 지역입니다. 또한 핵심 보전 지역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습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습지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아 갯벌의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통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 배수연입니다. 반대측 반박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척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생태용지 조성 사업의 넓이는 49.8제곱km로 전체 간척 넓이인 409제곱km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환경 생태 되지 않습니다. 환경 생태용지 권역을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갯벌에 비하면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두 번째로 간척을 하더라도 조류는 더 많이 날아들 수 있지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새만금 갯벌은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조류가 도래하는 서식지로 간척 이후 도래하는 조류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으나 희귀조류 및 전체적인 종 다양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간척은 아니더라도 간척 사업을 중단하여 갯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환경 생태용지 번역을 구분하여 조성하여도 갯벌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갯벌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한 것이지 효과가 없진 않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희귀조류 및 종 다양성이 감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조류의 경우 새만금에 도래했을 때 조금 더 관리를 해서 개체 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새만금에 도래하는 조류의 특성에 맞춰 생태를 조성하면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측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생태계 전문가 이왕희입니다. 산림은 30년만 관리하면 회복되지만 갯벌은 최선을 다해도 회복하기까지 3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는 국제퇴적학회 한국 대표 및 아시아 대표 등을 역임한 희양생태계 및 갯벌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이미 국내 50%는 간척으로 사라졌는데 세계적으로도 생태계 가치를 인정받는 한국의 갯벌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데에 정 교수는 많은 실망과 회한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시작은 갯벌의 고귀함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부터입니다. 정 교수는 최근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에서 생물종 다양성의 매력이 높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대 기후에 형성되어 있는 대조차 갯벌이 한국의 갯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생태학적 기능의 위치 때문에 철새의 중간 기착지와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등재되기 어려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가장 충격받았던 사례는 간척으로 사라진 새만금 갯벌입니다. 당시 그는 국제사회에서 새만금 간척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하 그 자체였고 추후 한국의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시각으로 이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정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역 및 지역 정치인 이기적인 정책과 행동이 충격이었다며 국내 갯벌의 50%가 간척으로 사라졌습니다. 갯벌을 포함한 전국의 연안 환경의 파괴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분별한 간척 이외에 기후 변화도 갯벌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면 상승은 연안에 쌓이는 퇴적물을 감소시킵니다. 정 교수는 결국 점차 갯벌의 면적이 감소하고 생태적 특성도 약해집니다. 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대형 하구의 하구독이 막히면 강으로부터 공급되는 퇴적물도 차단되고 있고 퇴적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자연이 그렇듯 갯벌도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펄 갯벌이 들어가 손을 넣으면 만들 수 있는 갯벌은 200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해안 갯벌의 경우가 깊이가 4에서 7m에 이르며 약 8,500년이 필요합니다. 그는 갯벌이 파괴를 주도한 누구도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지 못한다. 그 책임은 결국 우리 후손이 오래 전달하고 오롯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정 교수의 갯벌 파괴 임계점은 이미 넘었지만 퇴적물의 공급량만큼 증가시켜준다면 다시 빠르게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따라서 갯벌을 간척하거나 대체할 방법이 찾는 것이 아닌 그 자체를 인정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자상층 질의하겠습니다. 군산 시민단체 주영지입니다. 갯벌의 기능과 역할 모두 대체할 수 없다는 것과 갯벌이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인의 이기적인 정책과 지역민의 행동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경상도와 충청도와 다르게 대도시가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 사업의 재개발은 정부와 지역민의 이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대 측 답변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하면 인프라가 덜 갖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취지로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인이 결정했을 수도 있지만 새만금 갯벌을 삶의 터전을 하는 많은 수의 지역 주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안면이 소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라는 명분하에 이들의 목소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또 새만금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꼭 자연을 파괴해야 한다는 위험한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정부가 주요 기관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를 나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체안보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적절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합니다. 이제 효과 및 이익에 대한 찬성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 주영지입니다. 저는 새만금 간척 사업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중 약 2,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한 곳에 밀집되면 그 지역의 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만금의 예상 인구로는 총 70.6만 명이 수용 가능한데 새만금을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등에 개발하여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대도시의 환경 악화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업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만금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연구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연구단지가 생김으로써 연구원과 관리인 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이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은 31.6제곱킬로미터의 레저 용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광주 남구의 절반 정도의 넓이를 18홀 골프장 기준으로 30개 지을 수 있고 축구 경기장도 여러 개를 거뜬히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새만금의 넓은 레저 용지를 개발하여 다양한 스포츠와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유명해진다면 근처 지역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라도와 충청도 조금은 멀지만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군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남해안보다 파도가 약하게 치고 인천보다는 조수간만에 차가 작기 때문에 선박이 들어오기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공항과 철도도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무역과 교통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너무 길어서 패스하고 기업 대표로 건너갈게요. 전문가 시민단체 건너가고 기업 대표로. 기업 대표 정성환입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개발 효과 및 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면에서 재개발 및 효과를 이익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인 연구와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역에서는 그린수소 연구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면 우리나라에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수소의 상용화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린수소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 생산하는 수선의 수소입니다. 수선의 수소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반면에 생산 단가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수전의 수소의 생산비 80%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즉 재생에너지의 생산비가 줄어들면 그린수소의 단가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의 연구단지에서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에 더 낮은 단가로 그린수소 등 친환경적인 여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수소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생산 단가가 많이 낮아지면 우리나라의 수자동차의 상용화도 더 빨라지는 등 환경에 더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또 건너갈게요. 환경단체 기업단체 건너가고 전문가 반대측 입장 갈게요. 전문가 입장 말하겠습니다. 어류 생산 및 서식지 기능, 오염 정화 기능, 심리적 건강적 기능, 홍수, 태풍 조절의 기능 등 갯벌의 주요한 기능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라는 갯벌의 가치를 무시하고 50%가 간척되었기 때문에 넓은 새만큼의 갯벌의 가치는 부수적인 기능으로부터 가치보다 갯벌의 순수한 가치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합니다. 또 갯벌 분야의 권위자인 정순수 교수는 갯벌이 회복하려면 300년 이상 걸린다고 언급한 만큼 갯벌인 새만큼의 가치는 더욱 큽니다. 또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위에서 열거한 갯벌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 과학 전문 지식인 내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1헥토당 9,990달러로 농경지의 가치인 92달러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갯벌의 가치는 내초보다 높은 24.3.1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갯벌이 수산물과 생산 의료의 서식지로 그 가치가 외국보다도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경부의 평가한 자료에서는 갯벌의 재해 조절 항목과 원료 공급 항목을 평가하지 않았는데 이를 추가하여 평가하면 우리나라 갯벌의 경제 가치는 1헥토아당 27,316달러에 달하여 내초의 평가보다 약 2.7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새만큼을 간척하지 않았을 때 이익이 더 큽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최종 정부 대표하고 최종 사회자 발언으로 마무리할게요. 먼저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 갯벌의 기능과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새만금의 정부 대표 발언으로 마무리할게요. 정부 대표 구준섭입니다. 일단 양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새만금 간척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갯벌을 유지했을 때 효과와 이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형성된 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와 간척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지 개발이 어떤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하셨습니다. 양측 모두 좋은 의견을 내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 정부 측은 새만금 간척 사업을 다시 시작하되 갯벌의 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환경 생태 용지의 면적과 비메리 지역의 면적을 더 확장하도록 노력하고 새만금 개발 완료 후에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